사실은 이 작품은 새 아이의 양육권 쟁탈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어, 미란다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살고 있고 집에서 쫓겨난 다니엘은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단 일주일에 한 번만 애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호 관찰 하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너무 잘했고 와이프한테는 너무 무심했던 다니엘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애들을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집에 도우미를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천방지축이라고 하냐면 그 도우미를 구하는데 다니엘이 성우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막 깽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잘라놓고 마지막에 미세스 다우파이어라고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고용이 되는 뭐 이런 거죠. 근데 모르고 또 미란다는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고용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재밌는 그 번역과 관련해서 재밌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게 원래 그, 그, 다우트라고 해가지고 뭐를 빌려서 그 화재가 난 사고, 그러니까 화재 사고가 난 신문 기사를 보다가 미란다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 신문의 타이틀을 읽다가 다우파이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갑자기 다우파이어가 정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그런 신문 기사를 영어로 읽을 일도 없고 다니엘이 갑자기 다우파이어라는 이름을 짓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황석기 번역가님께서 여러분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갑자기 어 근데 가정부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데 나우파이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이거 비슷한 게 그 명탐정 코난에서 남도일이 아기가 된 다음에 아시나요? 명탐정 코난 아시나요? 네네, 네. 알아요. 당연하죠. 네, 남도일이 원래 남도일이었다가 갑자기 그 약을 먹고 아기가 되잖아요. 아기가 되고 나서 음, 그 발견된 그 콜롬보 박사님인가? 박사님한테 넌 이름이 뭐니?라고 그 유명한 반장한테 먼저 발견이 된 아무튼 발견된 사람한테 이름을 말해줘도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도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마침 그렇죠. 옆에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이 아서 코난 도일의 그 전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아, 맞아요. 그런 케이스랑 아주 비슷한 거였어요. 우리 그, 식구님은 아이디어가 음,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냥 다웃파이어인데, 어쨌든 다웃이 들어가야 되고, 파이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문에서 영어가 아니라, 그러면은 책일 것 같고, 황정교님 얘기한 것처럼 책일 것 같고, 아니면 그 브랜드, 상표명, 뭐 이런 게 음, 아닐까? 그런 걸로 그쵸. 전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막 이런 음, 거네. 그냥 지금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신수정 작가님, 신수정, 저 신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제목이 미세스 다우파이어다 보니까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즉흥적으로 이름이 탄생하는 그 장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황석기 작가님의 글을 보고, 아, 역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어,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다가, 어우, 다 우파예요. 이렇게 썼대요. 왜 좌파, 우파 이거 있잖아요. 아, 이게 한국어로 설명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왜냐면 그쵸. 한국 신문을 보다가 한국 신문에 연상이 되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거를 미국 이름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파라고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얘기랑 너무 관련이 있어서 부담스러웠대요. 그래서 그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다 오빠예요. 음, 이렇게 음, 바꿨답니다. 다 오빠예요. 이렇게. 잡지나 뭐 이런 걸 보다가 아니면 TV를 보다가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거를 쓰고 나서 긴가민가 했대요. 아, 이거를 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본에다 써놓고 배우들이 읽는데
배우들이 리딩을 하면서 너무 그걸 잘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오빠예요. 이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약간 아무튼, 그거네. 음, 그 경선식 영단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네, 아까 찾아보면 패티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약간 피로 이런 단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외우냐면 회사에서 버티고 있다. 그래서 그 버티고랑 패티그랑 음,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외우는 게 그 경선식 영단어 약간 유행했던 거, 제 고등학교 때.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저 맞아요, 그 맞아요. 발음 나는 대로 외우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우파이어라는 이름을 얼떨결에 지어가지고 드디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도우미가 처음에 집에 왔는데 집안의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집안에 뭐 그릇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세스 다우파이어로 그 집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남자인데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여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분장을 사실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상 너무나 다행인 게 여기 다니엘의 형이, 프랭크인데, 프랭크가, 말하자면은 그런, 분장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와 안드레가 둘이 그 게이 커플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조역으로서의 그 서포팅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분장을 해주는데, 분장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영화에서 특수분장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하는 분장이 또 무대 위에서 취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무대 위에 있는 분장으로 또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술력을 그렇게 뭐 무대 위에서 미세스 다우파이가 딱 왔을 때 어머 영화랑 똑같다 이 느낌을 갖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또 분장을 했는데 좀 다르다 이상하다 이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장 특수분장 하시는 그런 업체들하고 협업을 했는데 이 작품이 넌 레플리카 작품이에요. 넌 레플리카라는 거는 라이센스를 브로드웨이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느슨한 라이센스라고 해서 저작권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과 스태프들이 많이 우리 정서에 맞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분장을 도대체 어디서 한 거지? 라고 해서 좀 찾아봤더니 테크니컬 아트 스튜디오 셀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CELL, 셀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이 팀이 굉장히 세계적인 영화 특수분장 회사예요. 그런데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기생충, 부산행 뭐 이런 작품들을 했었고요. 이 팀이 와가지고 이제 얼굴 전체를 다 떠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퀵 체인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얼굴에 주름살을 만들고 뭐 이거를 분장을 했다가 지우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퀵 체인지 시간이 여러분 혹시 몇 분 정도인지 아세요? 50초, 제가 30초. 제가 아는 가장 짧은 퀵 체인지는 그 네, 엘파바가 네, 위키드에서 네. 쉬즈 대학에서 에메랄드 시티로 갈 때 거의 17초 만에 옷을 갈아입고 등장을 해야 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 정도인가요? 여기는 여기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엘파바가 옷을 바꿔서 입고 나오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파바는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그 헬퍼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나왔을 때 그거를 갈아입고서 그냥 아,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킥체인지는 무대 오픈이 돼 있는 위에서 거죠. 무대 위에서 갈아입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안에서 갈아입고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한 18번 정도를 무대 위에서 그냥 직접 갈아입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8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8초인지 8분인지 8분 동안 갈아입으면 근데 아닌 것 너무 같아요. 지루할 것 아니겠죠. 같은데? 그렇죠.
80초 8초입니다. 아니에요? 80초? 8초입니다. 8초. 아, 음, 아니 거의 네. 약간 무대에서 또 옷 갈아입는 씬이 맨 오브 라만차에 돈키호테가 네. 그 죄수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상자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노래 부르면서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오픈된 상태에서 이제 프랭크와 그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변신을 한다는 음,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때는 퀵체인지를 할 때 약간 조명이 어두워져서 그게 누가 도와주는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흐리흐리한 데서 갈아입고 약간 슬쩍 보이는 혹은 등을 보이고 갈아입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8초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초보다 더 걸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퀵체인지 8초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있습니다. 100번 하면 가장 8초 빨리, 나오겠죠. 아, 네, 보도자료에서 MSG를 좀 쳤네. MSG 좀 쳤네. 제 생각에는 가장 빨리 체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다가 와서 이거를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정부로 자기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너무 또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란다는 자기 남편인지도 모르고 막 자기 속의 얘기도 다 하고 오히려 남편이 여자로 변해서 분장을 하고 나니까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서 의지하면서 너무 친해지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미란다를 좋아하는, 또 이혼했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다른 남자가 또 옆에서 껄쭉대고 그러면은 이 또 그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무슨 다른 남자를 왜 만나요? 내가 조언하는데 만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다른 남자를 막 제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들키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좀 그 부분이 자연스러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남편이라는 게 들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란다가 진짜 대폭발을 하는 거죠.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분장까지 해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날 지금까지 속였어? 이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게, 미세스 다우파이어로 변장을 해서 가족 생활, 아까 그 도우미 생활을 하면서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와이프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미세스 다우파이어 아줌마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이제 혼자 솔로곡을 막 부르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거를 조금, 음, 실수는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훌륭하다고 인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황당하지만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니까 잘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라면서 남편을 다시 집으로 불러오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는 이제 이런 정도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이제 그 다우파이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을 해도 그다음에 뭐 혹시 동성애를 가지신 분이 남자들끼리 살아도 혹은 내가 할머니랑 살아도 혹은 누나랑 동생들하고만 살아도 모두 가족이고 그 가족은 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형태의 가족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니엘도 그동안 와이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자기 그 끼만 발휘를 하고 살다가 가족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란다도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자기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정말 가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족을 다시 새로운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정말 가족들이 보면 너무 좋은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예요. 음, 예, 철학과 주제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나는 음악들도 있어서 아마 보시고 나면 후회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추천합니다. 근데, 부모님 근데 모시고 가기. 진짜 저게 뭐냐. 너무 스포하신 거 아니에요? 아, 줄거리 그런가요? 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줄거리는 거의 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뮤지컬이에요. 이 왜냐하면 줄거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렇죠. 어떤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애드립과 농담과 스토리와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 뭐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요리 장면에서 어 갑자기 뜬금없이 음악이 멈추더니 한 10초 정도 전립선 약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게 광고에 막 분노를 하는 그 다니엘한테 이어지는 멘트가 프리미엄을 구독하세요. 뭐 이러면서 끝나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막 지나가다 보니까 객석에서 이게 뭐지 했다가 웃음이 터지는데 제가 이런 TMI들은 전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영우 인사법도 등장을 하고요. 중간에. 그다음에 뭐 영어 학원 얘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익숙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스카의 윤여정 룩으로 해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뭐 일부를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다우파이어의 그런 익살스러운 어떤 그런 그 말 재미로 하는 그 말장난 이거는 직접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음. 사실 이게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냥 가족들 간의 행복을 다시 찾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배우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웃음을 주느냐, 이 포인트인 것 같고, 사실 제가 비슷하다고 느낀 게, 최근에 제가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환승연애라고 아십니까? 네, 알고 환승연애라고, 있죠. 헤어진 커플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남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다 엑스 보이프렌드, 엑스 걸프렌드인 거야. 근데 음, 평소 막 이제 막 권태기를 겪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서로 막 이제 막 미워서 꼴도 주근이 보기 많이 이렇게 싫어. 꼴도 보기 싫다고 하다가 막상 한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 엑스가 다른 이성한테 관심을 표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또 내심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냥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미란다와 누구였냐? 그 스튜어트? 다니엘 스튜어트 스튜어트의 관계를 본 맞아요. 다니엘이 그런 거 질투를 하는 모습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맞아요. 아이들은 또 아빠를 또 못 알아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 맞아요. 아는 척을 해주고 너무 사랑해주고 싶은데 자기도 가정부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또 티를 못 내고 저는 그 기억에 남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프레스콜 영상 중에 그 딸 두 명이랑 아들 한 명이 아빠랑 엄마가 우리 때문에 헤어진 거야. 젠장할 이런 넘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넘버가 너무 맞아요. 귀여워가지고 기억에 맞아요. 남네요. 이게 What the hell이에요. 영어 제목으로. 근데 그거를 젠장할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럼 이 그 영화나 이 뮤지컬이 주는 메시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면 가운데 있는 아이들만 불쌍하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정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what the hell 하면서 막 발을 굴러가면서 약간 우리 뭐죠? 그 아이들 저기 신시에서 하는 그 뮤지컬 마틸다. 마틸다. 아이들 마틸다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거를 이 삼형제가 서서 노래 부르는 걔네들 솔로곡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음, 귀엽더라고. 왜 어른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또 그렇게 맞아요. 변화하는 지점들이 프레스콜 영상만 봤는데도,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흥미를 네. 좀 유발하는 넘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제가 세 명이 나오는데 딸, 둘째 아들, 막내 딸인데 재밌는 거는 큰 딸과 둘째 아들은 아빠를 알아보는데 결국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을 서서 보는 거를 너무 직관적이다. 밀세스 다운파이어가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넓적 다리를 들고 서서 소변 보는 거를 문을 잘못 열어갖고 본 거예요. 그래서 큰 딸과 아들은 그거를 보고 이제 아빠인 걸 알면서 비밀을 유지를 하는데 막내 딸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막내는 그걸 끝까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완다라고 그 재밌는 그 저기 박준면 씨 캐릭터도 제가 이거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텐데, 완다를 그 공연 때 보시면 좀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비밀이 파헤쳐지는지, 어떻게 네, 비밀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지 과정이 그 이 공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넘버가 굉장히 신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보사노바, 재즈, 발라드, 록, 뭐, 아까 얘기한 로프테이션,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음악들 나오니까 가셔서 같이 흔들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초연한 미세스 다우파이어는 샤롯트 시어터에서 11월 6일까지니까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네,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배우님들 프레스콜 영상이나 이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내 개그 코드랑 조금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준모 배우님이 그 진지한 캐릭터 항상 맡아오시다가 이번에 또 이런 이미지 변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준모 배우님께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보러 간다면 저는 양준모 배우님 걸로 보러 가려고 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캐스트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 가셔서 가족들이랑 또 같이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미세스 사우파이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